도너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오늘이고요.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가 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491.5%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덱스터부터 보겠습니다. 포트 제외됐고요. 15.9% 수익 내주면서 나왔습니다. 네이버 목표가 달성했고 17.7% 수익 내줬고 SNK가 15.2%, SM라이프디자인 8.4% 수익 내줬었죠.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률로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우성사료는 16.6%, IHQ 12.5%, 보성바이오텍이 12.7%, MKM이 10.1% 수익 내줬습니다. 보령지역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디자인 이때 한 번 더 들어갔었죠. 목표가 달성한 종목 24.5% 수익 내줬었고요. 제로투세븐이 11.1%, HMM이 포트 제외되면서 20.2% 수익 구간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이 0.5% 수익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고 신성 델타테크가 15.4% 수익 내줬습니다. 한전산업이 4.1% 수익 내고 포트 제외됐는데 이때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죠.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내셨을 거고요. 대성창투 손절가 터치한 종목이고요. 네, 금호석유도 손절가 터치했고 한일넥서스 손절가 터치, 남해화학이 8.9% 수익 내줬습니다. 그리고 서암기계공업이 지난주에 16.4% 급등하면서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는 총 2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메디포스트, 대상 이렇게 2종목 담겨 있는데요.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까지 살펴봤는데 도너리포트에서 2종목만 현재 포트에 있었던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고 또 종목 상담도 이어가면서 새로운 종목 편입이 되는 날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공개해 주시는 날이긴 한데 일단 시장 점검부터 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지난주에 또 좋았었기 때문에 네. 오늘 월요일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안한 속에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시장 점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뭐 도너리포트라든지 잔소리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제 계속 추세 흐름대로 괜찮게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를 돌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확대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죠. 요번에 지금 주말 사이 그럼 목요일 날부터 사실 조금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미국 달러 인덱스 이 부분이 이제 좀 순간 급등을 하면서 국내 환율 역시 이제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일시적인 뭐 환율의 상승이라고 하면 괜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이 과연 일시적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환율이 이제 급등한 부분이 결국은 이제 연준 FOMC 회의 이후에 매파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날 뭐 하루로 이슈로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이런 걱정은 딱히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슈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이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조정이 나오는 거라면 저점 매수 기회로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변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델타 변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영국에서 한 10,000명 정도의 확진자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영국은 지금 성인의 한 70%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 그리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이제 영국에서 들어오는 뭐 이런 비행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막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요게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유동성 관련된 금리 관련된 이런 이슈,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는 다 알고 있던 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을 크게 무너뜨리지는 못하는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왜 제가 좀 걱정을 하냐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거기에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기업들도 그리고 시장도 지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터지기 전보다 증시는 훨씬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어마어마한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이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모두가 이제 접종을 받고 이겨냈을 경우에는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정말 백신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번질 수 있는 그런 변이라고 하면 시장을 좀 단기적인 충격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 뭐 2차 접종 맞고 부스트샷까지 맞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충격은 충분히 줄 수 있는 뭐 그런 이슈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지금 주말에 나온 뉴스들 중에서 보니까 이 면역을 갖다 회피하는 뭐 그런 또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들이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초반에 이제 코로나19 터졌던 것보다 더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게 진행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불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정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테이퍼링을 하고 기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뭐 그런 악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기적인 뭐 충격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시장은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감염시킬지를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 생각지 못했던 부분 생겼다라는 점에서 일단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뭐 조정 나올 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요번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을 참고를 해두시고요. 기존에 이제 뭐 한 종목에 20%씩 들어가셨다면 내려올 때 요번에 들어갈 때는 그의 한 절반 정도. 그래서 현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조금 비중을 갖다가 확대해 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주말 동안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와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코로나 관련 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러한 제약바이오 섹터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일정을 갖다가 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은 대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뭐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19 이후를 기대하는 업종들,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번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조금은 불확실성 속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현금 비중 확대하시고 여기에 더해서 대선 관련주들까지 좀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좀 불확실성 속에서 대비를 하면서 불안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종목들도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11 또는 2612번이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
1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어서는요. 저희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 담겨 있는데 사실 지금 두 종목이 다 힘이 없거든요. 네, 어떻게 맞아요.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주시죠. 네, 사실 고민이 좀 많습니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 뭐 오늘 내일 정도 저점을 좀 찍고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위치까지 지금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중바닥 짧게 만들어 놓고 21선 위로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또 시장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전저점 부분까지 지금 조정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바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 뭐 시장이 내일부터 또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역시 메디포스트도 그러한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전저점 부근을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 그러니까 손실폭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짧게 이 정도 기준을 잡아두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이걸 기준으로 잡아도 좋겠지만 좀 더 시장 흐름을 지켜보면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박스권 흐름에 있었던 중심 가격대 부근이고 뭐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시장이 정말 크게 무너진다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무너지지는 않지 않을까. 뭐 조정이 나온다면 뭐 한 3,200 정도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하루 이틀 정도 추가적인 뭐 조정 나오고 다시 시장은 돌릴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재가 아니라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상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반등 흐름이 좀 잘 나와주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 자리로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27,000원이라는 가격대 정도까지, 그러니까 앞에 보시게 되면 시세가 한번 크게 나오기 전에 박스권이 만들어졌던 이런 구간 상단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긴 관점으로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보시면 이 3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장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거래량 죽이면서 이제 눌리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 눌림 끝나고 나면 다시 돌파할 때는 이 3만 원을 돌파하고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총량 9,5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현재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기대되고 있는 뭐 추종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높게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매출과 영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가져가신다면 결코 손해나지 않는 뭐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잘 기다리셨다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 121선 이탈하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이평선들 무너뜨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조금씩 더 해보신다면 괜찮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 뭐 비중 한 30% 이내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보시면 개인 수급들이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좀 잡아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최대한 싸게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또 편입될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공개해 주실 텐데요. 네. 어떤 종목들인가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좀 수익을 냈던 네. 종목 하나 보령제약하고요. 네네. 현우산업이라고 이제 두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네. 자, 이제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도너리포트에서 한 두어 차례 우리가 이제 수익을 또 냈던 종목이고 요번에 이제 또 공략을 새로 하게 됐는데 보시면 그때 앞전에 이제 한번 시세를 좀 크게 내줬다가 목표가 이제 돌파하고 나서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왔죠. 이게 이제 러시아 백신 컨소시엄 관련해 가지고 확정이 되면서 이제 재료 소멸로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백신 CMO 관련해서 뭐 백신 허브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이 CMO 업체들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을 받은
그 백신을 생산함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조정 때는 이제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우상향 단기적으로 이제 또 요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잔잔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 오늘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 두 곳 중에 이제 보령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가 이 러시아 백신 CMO를 진행하는 그런 컨소시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혜를 입을 건데 지금 바이젠셀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 회사하고 보령 바이오파마하고 연내 상장 이슈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PO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뭐 이런 백신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눌림 자리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다음 종목은 이제 현우 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요게 제가 대본을 넘길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세가 안 나오고 있었던 종목인데 또 이러네요. 대본 넘기고 방송국 오는 동안에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한 7% 넘게 시세가 났다가 지금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이게 지속성 있게 올라가 줄지 여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재료는 괜찮습니다. 현재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뭐 LCD라든지 LED, 그다음에 OLED 관련된 이런 가전제품을 생산하는 부품 만드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전장에 사용되는 그런 PCB, 그러니까 기판이죠.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그러니까 이제 뭐 매출이 이제 높아지면 따라서 이렇게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슈를 더해서 오늘 뉴스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드디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OLED를 발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 5조 원 가량의 매출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OLED 기술로는 현재 그 OLED TV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LG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수주를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OLED 관련 장비 관련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의 이런 뭐 매출이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주가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넘어서는 위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항 자리를 돌파해 놓는다면 앞에 매물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미 뭐 제가 준비를 하는 동안에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꽤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일단 종가까지 흐름을 좀 지켜보고 3시에 어느 종목을 제가 편입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는 날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두 종목 오늘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보령제약 한번 접근했었는데요. 지금 눌림목 자리에서 가지고 나오셨고 현우산업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길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20분 뒤이죠. 3시에 공개가 되니까요. 지금부터 들어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면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